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유난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어, 강성 이미지 속에는 그 악질 같은 그런 무례한 악당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 하나 있죠. 여러 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인물이 정청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청래가 이번에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전한길 일타 강사의 등장과 함께 이 정청래가 언급이 됐거든요. 정청래를 원내대표로 이야기하더군요. 원내대표는 아니고요. 정청래를 아무튼 언급하면서 저격했죠. 정청래 의원, 당신도 말이지 과거에 이러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청래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정청래 하면요, 지금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이 정청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대 출신이죠, 공대. 건국대 공대 뭐 어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가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진영행 논리에 이제 기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청래 또한 엄청나게 방방 뭐 떴죠. 그런데 이 정청래에게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요. 그 아들의 성추행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두드러졌어요. 오히려 정청래가 이번에 너무 이렇게 날뛰다가 이런 과거까지 이제 다시 이제 재조명되면서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이 왔다. 정치적으로 마이너스 장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들 성추행 사건을 사과드립니다. 이게 2017년 기사잖아요. 아버지 역할 소홀 반성했습니다. 쭉 이렇게 기사 나와 있잖아요. 정청래 전 의원 중학생 아들 성추행 사건 사과 서울교육청 이게 분명히 이제 팩트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끄러운 치부를 안고 있는 정치인이 또 이 정청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청래 최근에 기사 보면 정청래 의원이 요원이면 겸은 개임인가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전한길 이재명 정청래 범죄 재조명 과거 모습 돌아봐 주길.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직격했던 거죠. 전한길 강사가 이번에 일타 강사로서 이번에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줌으로써 지금 그야말로 천군만마입니다. 이 전환길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거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만 보던 어떤 그런 중립층, 중도층 쪽에 있던 2030, 40, 50들까지도 상당수가 지금 전환길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등등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저 전환기를 이렇게 입틀막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고발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립니다. 특히나 노사모 관련해 가지고 나도 노사모였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미투했죠 이번에. 그러자 노사모 활동했다라는 그걸 밝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그 노무현 재단에서 뭐 고발을 한다느니 뭐 지금 말이 안 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그 민주주의 세력이다. 민주화 세력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걸 보면 전혀 민주주의가 없는 걸 알 수 있겠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거기 가면 철저하게 계급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가 마치 무슨 민주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인권도 있고 뭐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건 줄 알아. 가보면 전혀 아닌데. 쉽게 생각하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생각하면 돼요. 모택동부터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중국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걸 원하는 거야, 그들이.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은요,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안 그래요. 그걸 자꾸 빼려고 그럽니다.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래요. 헌법에서도 자유는 없다. 그냥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빼자. 그러면 그 자유를 빼면 무슨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 뭐 불을 보듯 보네요. 사회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심지어는요, 수령민주주의, 심지어는 중공민주주의가 됩니다. 중공민주주의.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전환길의 등장이 이번에 이 이제 거대한 내전 상황이죠. 총칼 들지 않은 내전인데요.
아군 진영에 그만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졌고요. 자, 정청래 폭동 옹호 말라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 고성 공방전, 정청래 가는 곳마다 이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이거 하려고 일부러 이재명이가 여기 꽂은 것 같아요. 정청래를. 법사위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법적 지식이 사실 없잖아. 이따 해도 아주 얕은 지식일 텐데 법조인도 아니면서 여기 떡 앉아가지고 오선 의원이라고 하는 그 간판 하나 갖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개수작이죠. 개수작. 이 정청래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윤 최악의 경우 사형이다. 북의 북체포 보도 정청래도 사형 언급했다. 이런 기사들 다 나갔었죠. 자, 이런 정청래를 과거를 돌아가 보면요. 정청래가 이번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과거 학생 시절에 정청래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보면, 와, 정청래가 그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나?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소수죠.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많아요. 유튜브에서 방송 한번 봤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100명 중에 한두 명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아직도.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원래. 우파 유튜버가 제일 약점이 뭔가 하면요. 새로운 뉴스만 자꾸 쫓아다니는 이게 제일 약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에서. 이슈 파이팅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든. 저들이 아픈 곳을 계속 때리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강점을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한번 들었던 거는 재미가 없는 거야. 새로운 것만 자꾸 쫓아가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뉴스 새로운 거 자꾸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속보 중심의 채널들이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하던데 그거 보면 뭐합니까? 빨리 보면 뭐하느냐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봅니다. 그래 이슈 파이팅을 해주는 그런 우파 채널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이. 좌파들은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우파는 뉴스 따라다니고 저쪽은 싸움을 하는 거고요.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정청래 과거 어땠습니까? 대학생 6명 미 대사 관저 난입. 여기에 이제 정청래가 딱 등장하죠. 경향신문, 이 당시만 해도 경향신문은 완전히 대한민국 애국 우파 자유 보수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되는 진짜 우파 중에 우파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되는 신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길에 같은 그런 신문이 되어 있죠. 45분 만에 전원 연행, 사제탄 터뜨리며 거실 점거 모두 5발, 쇠파이프로 난동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4살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 정청래라고 있죠. 여기 보면 한신대 뭐 등등해서 나옵니다. 건국대 그리고 한양대 등등입니다. 정청래가 이때 한 건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 인생에 배팅 하나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5번 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국대 출신으로서 운동권의 주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정청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이름 있는 그 운동권으로 보면 그냥 뭐 B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런 자기 나름으로는 그들 세계에서는 훈장으로 인정하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선거판에 나가서 6번이나 싸워가지고 5번 승리했죠. 두 번째는 졌죠. 강용석에게 졌죠. 강용석이 유일하게 이 정청래에게 한 번 이긴 그 선수죠. 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런 어떤 극렬 좌익적 행동, 종북적 행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4학년 때 이걸 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일종의 배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팅. 에라 모르겠다. 뭐 나가봐야 그렇고. 정청래 원래 나이가 59세거든요. 전형적인 386 따라집니다. 여기가. 이런 짓을 했고. 여기 보면 전과도 많습니다. 전과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이런 식입니다. 1990년 이런 게 판결이 났었죠. 그리고 그 밑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것도 벌금 100만 원이네요. 2004년 6월 4일. 그러니까 잡범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잡범에 가깝습니다. 잡범에 가까운데 어쨌거나 이 미 대사관 방화 이게 컸죠.
이거 하나로 어쨌거나 이쪽에서 그냥 대가리 들이밀고 나도 끼워주세요 해서 결국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카웃 당한 거죠. 한 자리 얻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죠. 자, 아무튼 그러나 정청래도 이번에 너무 설치는 관계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민주당에 절대로 도움되는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에게도 이제 부담이 되는 인물이 됐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청래를 잘라야 된다 이런 말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청래는 그리고 또 원래 여기가 친명계가 아닙니다. 원래 친명 그 개딸들이 이 정청래의 정체성을 항상 의심을 하고 있죠. 저거 언제든 배신을 때릴 인간이다. 저거 수박인데 수박 아닌 척 행동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친문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경선이 만일에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이재명을 버리고 누군가에게로 갈 것이다. 그때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갖고 그들이 벌써 이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어요. 원래는 정동영 쪽에 이제 줄을 섰죠. 예전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정동영이가 그쪽에 당 의장을 했었잖아요. 그 무렵에는 여기다 정동영 쪽에 선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친문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친문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정청래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많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요. 권력이라는 것도 현재 국회 권력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불10년입니다. 금불10년이라는 말이 적용하면 이것들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자, 정청래의 치부를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고 퇴출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누리 PT 김준희였습니다.